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객체의 속성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그리고 객체가 중첩된, 즉 객체 안에 객체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를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중첩되어 있는 객체의 속성에 접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볼 건데요.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이 중첩된 객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지난 시간에 펄슨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봤죠. 객체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객체의 속성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름하고 에이지를 또 만들어 볼게요. 자, 이름인 홍길동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나이는 20살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객체 안에 객체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동차죠. 이 사람이 자동차를 여러 대를 소유하고 있어요. 세 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볼게요. 그래서 카가 여러 대라서 카즈라는 이름으로 하고 여기에 차 세 대를 표현해 볼 겁니다. 첫 번째 차 카원. 카원은 뭘로 할까요? 제너시스로 할게요. 제너시스 한 대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카2 소나타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카3는 뭐 할까요? 아반떼 하겠습니다. 자, 아반떼. 자, 이렇게 세 개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이에요. 20살의 차 세대. 훌륭하네요. 자, 이제 이 중첩된 객체가 잘 만들어졌는지 콘솔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벌슨이고요. 자, 파일명은 ex11.html로 필요한 부분 간단하게 미리 만든 다음에 현재 스크립트에 작성하고 있습니다. 자, 저장을 하고요. 자,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. 시간 절약을 위해서 브라우저에서 해당 파일도 미리 불러놨어요. 자, 새로 고침을 해보면 자,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졌는데, 자, 에이지 있고요, 이름이 있고요, 카즈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객체가 들어있다. 카즈는 이렇게 차세대가 이렇게 들어있네요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제너시스라는 이 값을 얻어내려면, 즉 중첩된 객체죠. 현재 펄슨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펄슨 안에 있는 카즈라는 또 다른 객체 안에 이 카1이라는 속성의 값, 요 내용을 얻어오고 싶어요. 그래서 요 내용을 얻어와서 콘솔에 출력을 해보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객체에 접근하는 거는 접근자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어요. 그렇죠. 자, 그러면 접근자를 이용해서 할 건데, 자, 먼저 펄슨이라는 객체가 있죠. 펄슨이라는 객체가 있고, 펄슨이라는 객체에 먼저 어디에 접근해야 되냐면 이 카즈라는 속성에 접근을 할 거예요. 그러면 펄슨.카즈가 되겠죠. 펄슨.카즈. 자, 이 펄슨.카즈에서 카1이라는 거에 접근할 거니까 또 접근자를 이용해서 카1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이거를 콘솔에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앞에다가 콘솔.로그 해서 괄호 안에 이 값을 넣어 주시면 되죠. 자,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제너시스라는 값을 단독으로 얻어왔죠. 자, 이번에는 연관배열을 사용해서 해볼게요. 자, 연관배열을 사용해서 자, 먼저 이 펄슨에 있는 카즈는 접근자를 사용해 볼 겁니다. 자, 펄슨에 카즈를 쓸 건데 여기에 이제 연관배열을 쓸 거예요. 카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카1이라는 거에 대한 값이 되겠죠. 그렇죠? 자, 요거를 또 콘솔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. 콘솔.로그해서 펄슨에 카즈가 있는데 그 중에 카1의 값을 콘솔에 출력해 본다. 자, 저장을 하고요.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똑같이 제너시스 이렇게 나왔죠.
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차 소나타를 꺼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? 이 연관 배열의 이 안에 있는 값을 카2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죠. 저장하고요. 새로 고침을 해봐요. 네, 이렇게 소나타를 얻어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접근자하고 연관 배열을 섞어 쓸 수도 있고 접근자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관 배열만으로 또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이 아반떼라는 값을 카3인 아반떼 값, 요 내용을 출력해 보는데 연관 배열만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펄슨인데 펄슨의 이 카즈를 연관 배열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? 펄슨의 카즈 이렇게요. 펄슨의 카즈에서 카3는 카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연관 배열을 두 번 사용하시면 되죠. 이 내용을 콘솔에 출력해 보겠습니다. 콘솔.로그에서 이 내용을 출력해 봐요. 이제 이 위치에 이제 아반떼가 나와야겠죠. 자, 저장을 하고요. 네,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서 아반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중첩된 객체의 속성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접근자를 사용하는 방법과 또 연관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연관 배열과 접근자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빠뜨린 게 있네요. 연관 배열 사용하는 거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옮겨놓고 연관 배열에서 변수 사용하는 걸 안 해봤네요. 변수 사용하는 거. 자, 변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. 자, 변수는 우리가 let이라는 걸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? let. 간단하게 그냥 a라고 해보겠습니다. 자, a라는 거에다가 카즈라는 값을 넣어 볼게요. 카즈가 여기서 뭔가요? 요 부분이 카즈가 되겠죠. 카즈. 자, 그 다음에 이 카3에다가 하는 부분을 변수 b에 저장을 해서 이렇게 값을 담아놔 보겠습니다. 그러면 a 안에는 카즈라는 값이 들어있고 b 변수에는 카3라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이 부분을 변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것도 표현을 해봅시다. 자, 펄슨인데 여기 카즈가 와야 되죠. 카즈 a를 했어요. A에 뭐가 들어있나요? 네, 카즈가 들어있죠. 카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3 여기 부분에 이 카3가 현재 B죠. B니까 펄슨의 A,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것도 콘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로그에서 이 내용을 출력해 볼게요. 여기도 아반떼가 한 번 더 나와야겠네요. 그렇죠? 저장하고 브라우저는 새로 고침 이렇게 해서 아반떼를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 변수를 그러면 연관 배열 말고 이 접근자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을까?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자, 이렇게 펄슨에 현재 A와 B에 카즈하고 카3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접근자를 이용해서 펄슨.A 그죠? 펄슨.B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. 한번 해볼까요? 자, 콘솔로 또 찍어 보겠습니다.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. 자, 될까요?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. 뭔가 에러가 나왔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접근한다는 거는 이 펄슨의 A라고 하는 값이 아니라 이 A의 속성에 해당이 돼요. 속성. 그래서 이 펄슨에 여기에서 A라는 속성이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. 근데 없죠. 네임하고 age, 카즈만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해당하는 속성이 없다라는 메시지예요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없다. 그래서 접근자를 통해서는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접근자를 사용할 때는 변수 사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.
간단하게 접근할 때는 접근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연관 배열을 사용하라는 얘기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